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스카이데일리에서 수원성관이 연수원에 머물던 중국인 99명을 계엄군과 미군 정보사에서 합동작전으로 체포해서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압송했다. 이들이 한미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국내 여론 조작에도 개입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이런 기사가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뉴스였죠.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99명 체포설부터 가짜뉴스로 치부됐습니다. 그렇지만 스카이뉴스는 지금 계속해서 2보, 3보까지 내보내고 또 독자에게 알리는 글이라는 사고까지 내보내면서 팩트가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팩트 여부를 둘러싸고 미심쩍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카이데일리는 오늘 또 미군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성관이 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실업급여 혜택까지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외국인 연수생 신분을 가장해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을 주기로 교체되면서 이 중 일부가 업무에서 제외된 후 실업급여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미군 정보 소식통은 간첩 혐의자들이 한국 국민의 혈세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신문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추가 언급 없이 제한적으로 정보를 확인해 줬다는 것입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했고 또 조선족과 화교가 실업급여를 수급했던 사실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2023년 8월 11일 당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서 밝힌 자료를 토대로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4명 중 3명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직전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2,660억 원의 실업급여를 중국인들이 수령한 것으로 또 정부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주일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압송된 간첩 혐의자들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신원이었음을 미 정보당국이 파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들이 한국계 중국인, 그러니까 조선족이죠. 조선족이나 중국 국적 화교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국 간첩 99명 체포설과 관련해서 또 어제 여성경제신문에서 보도한 팩트체크 기사도 좀 흥미롭습니다. 여성경제신문 어제 기사에 따르면 수원성관이 연수원에는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선거연수원 제2생활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연수원의 시설 개요에도 포함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관이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경제신문의 캡처 사진입니다. 여성경제신문이 수원시 권성구의 성관이 연수원을 방문해서 팩트 체크한 결과 해당 건물은 연수원 청사 뒤편에 존재했고 건물 이름을 알리는 표지판은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공공기관에는 시설 개요를 통해 각 건물마다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는데 문제의 성관이 연수원 제2생활관은 시설 개요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또 표지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진상으로 봐도 건물 자체가 워낙 구석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관이 연수원 소속 건물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여성경제신문에 따르면 CCTV 설치 안내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공식 로고가 적혀 있는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또 제2생활관 건물은 3층이고 100명이 넘는 인원이 수용 가능해 보였다고 합니다. 연수원 본관으로 연결되는 통로도 있었고 선거연수원 제2생활관 출입문에 붙은 안내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주소의 지번으로 조회한 일반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건물 명칭은 선거연수원 제2생활관이고 주 용도는 외국인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소유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 성관위에 왜 외국인 공동주택 건물이 있었을까 이런 의구심은 당연히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성관위는 지난 2020년 7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A웹 서울연수센터 및 세미나실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A웹은 한국선관위가 주도해서 2013년에 창설한 세계선거기관 협의회입니다. 세계 109개 국가 11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관이 선거연수원은 A웹 서울 연수센터로 보이는 제2생활관 운영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관이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시설 안내에는 연수원 입구, 본관동, 생활동,
생활동 쉼터, 산책길 등 5가지 시설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성경제신문 기사 사진 캡처입니다. 연수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한 누리꾼이 일반 건축물 대장상 선거연수원, 그러니까 제2생활관입니다. 선거연수원에 있는 외국인 공동주택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라면서 인터넷에 중국인 해커 숙소라고 야단들인데 만약 아니라면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글을 올렸는데 답변은 아직까지 게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엄군의 선관위 출동과 관련 선관위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병력 130여 명은 3일 새벽 0시 50분쯤부터 선거연수원 청사 인근에 대기하다가 2시 40분께 철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지를 통해서 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는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교육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선관위의 해명대로라면 스카이데일리 보도는 가짜뉴스입니다. 그렇지만 스카이데일리의 2보, 3보, 4보 기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논란이 확산되고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계속 말로만 가짜뉴스라고 깔아뭉개기보다는 사실이라면 밝히기가 꺼림직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정부 차원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가짜뉴스라는 중앙선관위 차원의 발표보다는 당시 출동했던 계엄군이나 차량 운전 관계자, 경찰 등이 나서준다면 금방 확인할 수도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또 계엄 당일 연수원 앞 주차장에 대형 버스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까지 CCTV 화면 전체를 공개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불과 1시간 정도 머물렀다고 하니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스카이데일리 일보가 보도되었을 때 음모론에 가까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던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오늘 페이스북에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에게 사과하고 선관위 연수원의 제2생활동 관련 정보와 또 미국 국방성정보국 관련 인사들을 접촉한 사람들의 말을 크로스 체크한 결과 스카이데일리 기사는 가짜뉴스라기보다는 특대형 특종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